그리고 아까 깨끗하냐, 싸냐, 안전하냐 몇 분 동안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이 많던데. 15분 컷이면 정말 평생 존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거를 15분 동안 제가 계속 얘기하라고요? 예, 15분 안에 요거 설명해 주시면 제가 평생 존경하겠습니다. 여기 원래대로 쓴 그 얘기는 그만. 이건 아닌데. 예, 그거 하지 마시고. 왜냐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요. 시간에 하시면 돼요. 그 시간. 네. 네. 그 갑자기 좀 당혹스러운데 세 개 한꺼번에 물어보니까. 네. 예. 아무리 전문가라도 네. 그걸 일괄적으로 딱 끊어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 깨끗하냐. 야, 자 깨끗하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깨끗하냐. 예. 그리고 깨끗하다는 기준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깨끗하다는 질문은 우리가 통상 느끼는 뭐 먼지가 있냐, 뭐가 묻었냐 이렇게 생각하거나 독성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깨끗한 편에 속합니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는. 원전의 여러 가지 이제 위험한 요소들을 관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현재 기술로는. 관리할 수 관리할 수 있다. 있고. 그런데 가끔 뭐 10년, 20년 한 번씩 대형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났죠. 네. 그거는 예외로 해야 돼요. 그런 사건이 터지는 것이 이 원전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네. 근데 그런 게 터지면은 깨끗하다 이런 말에 의미가 별로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라는 말보다는 과연 우리가 이거를 다룰 수 있느냐로 다뤄줘야 돼요. 만약에 더러워도 주민들한테 미치지 않는다면은 만 미치도록 관리 가능한다면 물론 이거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가능하다면 그거를 우리가 관리 가능 컨트롤러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클린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원전 관리. 네네네. 아니 그러면은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존재했잖아요. 네. 근데 그 사고 나기 직전까지는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바로 중요한 요소인데 질문이 좋잖아. 질문이 좋습니다. 질문 좋아요, 저.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건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네. 굉장히 안전하다고 평가되고 예.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평상시 우려할 필요는 없어요. 단 문제는 뭐냐면 근데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안 날 걸로 생각했다는 게 이제 원자력 산업 과학자들의 이제 실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확률은 생각을 했어요. 네. 만 년에 한 번 이 정도 날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 원자로가 400여개인데 그 중에 만 년에 한 번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틀린 거죠. 그게 너무 여러 발전소가 여러 호기가 동시에 사고가 터진 그것도 원인은 내부적인 원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은 발전소가 동시에 망가지는 사고 그거를 생각 안 했어요. 후쿠시마 이전에는 완전히 사고 생각 안 한 게 아니라 그건 거의 제로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지에 원전 하나 터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 개가 터졌어요. 후쿠시마에서는 세 개가 터진 게 원자로 해결료가 터진 게 아니라 그 해결료가 과열돼서 나온 수소가 나오며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폭발한 건데 그걸 일반인들을 그 원전의 뭐 또 그냥 일반적인 폭발로 생각하는데 뭐 핵폭탄 같은 폭발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에 의해서 결과가 뭐냐면 그건 사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원전 인근은 보통 한 30km를 잡는데 반경 30km 지역의 주민들을 다 소개시킵니다. 니네 그렇죠. 집을 떠나야 된다. 예. 그거는 사망보다 더 힘든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자기 집 버리고 영원히 못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사고 하나가 삐까닥해서 잘못 터지면 사고가 나면 이렇게 수십만 명이 그 지역을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일본의 경우 원자력 발전 단가가 우리나라 76원. 우리는 76원. 네, 이게 23년인가. 그다음에 일본은 100원이에요. 일본은 100원. 네, 그다음에 해상 풍력이 한국은 160원 잡는데 일본은 200원이에요. 태양광도 172원이고 한국은 96원 잡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 원자력이 76원이니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그 발전 원가 차이가 없어요, 원자력하고. 근데 뭐 원전이 엄청 싼 것처럼 또 원전 엄청 싼 것처럼 막 홍보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단가는요 인도보다 비싸요. 인도보다 비싸다고요? 네, 인도는 70원이에요. 원자력 발전 단가가? 네, 유럽은 71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있지만 이건 그 균등화 발전 단가는 다 들어가요. 건설 단가, 운영할 때 뭐 해결료 단가.
그다음에 인건비 등등 관련 간접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금융비용까지. 그렇게 해서 40년 또는 60년 운영할 때 균등화 시켜가지고 그걸 연간으로 나눈 값이 이게 LCOE라는 값이에요. 균등화 단가인데 에너지 단가인데 그거를 해야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랑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가격은 일본보다는 한 20% 정도 싸요. 근데 이제 일본은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비싼데도 우리보다 늘렸다. 그건 원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라도 재생에너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싼데 왜 재생에너지 하는데 우리는 원전이 있으니까 굳이 재생에너지를 막 안 해도 되는 거 요소로 자꾸 작용을 하는데 이제 그것이 틀린 것이 뭐냐면은 원자하고 재생에너지를 비교해가지고 누가 누굴 대체하는 걸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원전 없애고 재생에너지 간다. 이런 전략으로 갔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각각의 최적점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믹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정권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수 정권 때는 원전이 많이 늘리는 쪽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진보 정권 때는 좀 누르는 전략으로 가고. 네. 그러면서 적절한 믹스 그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네네.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거를 맞춰가면 되겠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네. 그러나 어찌됐든 세계적 추세는 친환경 에너지로 가야 되는 건 맞고. 네. 예. 거기- 그럼 네. 일본은 지금 당장은 아프고 힘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시간이 뭐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 더 추가드리면 요즘 데이터 센터하고 거기에 그때 지난 대선에서도 그 해상 풍력이 되느냐 마느냐 그렇습니다. 영광 원전 끌었어야 네. 된다. 예. 이거 싸운 거 자체가 저는 의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왜요? 데이터 센터라는 게 너무 과장돼 있어요. 걔가 쓰는 에너지가 너무 과장돼 있다. 네, 현재 우리나라가 한 2기 원전 2기 정도의 데이터 센터에 그 전력이 2기가 왔던 원전 2기 정도가 필요하다고 돼 있고요. 2038년에 그 3배 정도 필요할 걸로 봐요. 그러면 6기가와트 정도인데 이거는 재생에너지 늘려갖고 다 감당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 토론회에서도 이게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그 영광 원전을 전기라는 거는 여러 군데서 오기 때문에 전기에는 여러 지역에서 발전한 게 다 들어 있어요. 어떤 순간에 나오는 전기는 영광 원전에서 나온 것도 있고 석탄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렇게 모아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 원전만 딱 끌어 쓴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가 많이 나올 때는 데이터 센터가 재생에너지 쓰고 또 재생에너지 좀 덜 나올 때는 원전 끌어다 쓰고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그 전력 계통해서 해주면 되는 일인데 그거는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사람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한전에서도 알아서 해줘요. 근데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적은 양을 전국에 나눠주려고 그러면 송전망을 많이 깔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싸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못하는 거는 재생에너지는 그 지역에서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DC로 나온 걸 교류 전원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 DC를 교류 전원으로 바꿔야만이 송전망에 물릴 수 있는데 네, 우리는 다 DC 교류 전원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송전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변환하는데 에너지 또 로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또 송전하는데 또 에너지 손실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만큼 생산해 가지고 저쪽 보내느라고 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제 확실히 그러니까 알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지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너무 적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재생에너지를 폄하하는 요인은 뭐냐면은 현 단계에서 그런 여러 가지 투자도 안 해놓고 그냥 조금 나오니까 비싸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간헐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다 안 불다. 안정적이지 않다. 안정적이다. 맞아요. 뭐 태양광은 낮에는 네. 나가면 안정적이지 않다. 원자력 발전소도 간헐적이에요. 예, 그건 자, 원자력 발전소도 1년에 한 달씩 쉬어야 돼요. 정비하느라고. 그러면 그거는 덜 심하더라도 간헐적이 맞죠. 네. 지금 우리나라 25개가 있단 말이에요. 25개. 25개 중에 보통 한 너댓 개는 정비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0개가 공급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간헐성이. 많으면 해결되는 간헐성에 풍력도 친환경도 이제 많으면 그게 또 많으면 간헐성이 보완되고 또 가격도 떨어져요. 많으면 되겠네. 대단지화 하면은. 그러니까 사우디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재생에너지가 원자력보다 싼 이유가 대단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단지하기 땅이 좀 이렇게 셉소하니까 그거 어렵다고 계속 기피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잼버리 하던
그 땅이라든가 어, 또 시흥이라든가 예. 우리 저 매립한 땅 엄청 많잖아요. 네. 거기다가 쓸데없는 건물 잔뜩 지어놓고 다 공실 만들어놓고 아까 전에도 얘기하시더만 거기다 다 깔아버리면 돼요. 와. 그러면 오히려 돈 더 버는데 예.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아파트만 짓는 나라. 와, 기가 막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누가 그 국가가 아, 그렇게 맞네요, 운영을 진짜. 하기 때문에 예.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풍력 발전도 보세요. 바람은 다 불거나 다 안 불거나 하지 않잖아요. 어디는 불어도 어디는 안 불어요. 그렇지. 그럼 이용률이 조금 떨어질 뿐인데 그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는 바로 뭐예요? 저 에너지 저장 장치로 극복을 하고 예. 그냥 태양광도 밤에는 안 나오는데 밤에는 전력 소요가 일반적으로 줄어요. 네. 여름에 그 더위 때는 아니면은 그러니까 태양광은 낮에 로드가 많은 로드 공급하는데 밤에는 좀 안 나와도 크게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단편적으로 대선 후보들끼리 서로 공격하는 거는 공부가 덜 돼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 부품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하나에는 부품이 100만 개가 들어가요. 부품이 100만 개. 이 재생에너지 부품 많아. 뭐 풍력 발전기도 요 발전기 하나랑 블레이드랑 이 지지대 그 끝이잖아요. 3개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짓기도 빠르고 폐기하기도 쉬워요. 아니 우리 해체하기도 쉽고. 교수님은 왜 각 정당에 다니면서 이런 강의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걔 했죠. 했어요? 문재인 정권 때는 좀 방송 찾아보면 좀 나와요. 아니 모든 정당에 다. 모르겠어요. 모든 정당이 저 잘 모르나 보죠. 아 불러주.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박종훈 교수님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